그 순간부터 딱, 아, 진짜 망했구나.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확인을 안 하면요 이렇게 불안해질 줄 몰랐어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쉬기 힘들고 땀 많이 흘리고 5분 정도 잠시 숨을 잘 못 쉬었어요. 그 상담관이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장교를 꿈꿨던 만큼 끝까지 버티고 싶었지만 승민 씨는 입대 엿새 만에 퇴소 조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의미한 행동인 걸 알아도 강박 행동은 스스로 통제가 어렵습니다. 212, 212, 2749, 2820, 2820.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숫자만 보면 계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5239, 5239 맞지? 맞지? 7935, 7935 빼면 44 더해서 1654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16이랑 28이 있는데 곱하면 뭐 448 이런 것도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16 곱하기 28이 얼마라고? 448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숫자를 보면 무조건 더하거나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요. 제가 계산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불쑥 드는 것 같아요. 침투적으로. 올해 대학 입학 직후 강박 증세가 더 심해졌다는 현수 씨. 심지어 글자만 봐도 극심한 공포가 느껴질 정도였다는데요. 이 BBT에서는 일단 먼저 이런 알파벳으로 된 간단한 수식들 이런 거 모두가 살짝 계속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고요.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이 간단한 알파벳조차도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봐야 되고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강박장애는 뇌신경회로의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대뇌피질 중 눈 위쪽에 위치한 안화전두엽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과 충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뇌 중심에 위치한 기저핵에 속하는 선조체와 시상은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안화전두엽과 선조체, 시상을 연결하는 신경회로에 이상이 생기면 충동 억제 기능이 약해져 강박장애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 강박 증상이 계속 이제 오래 지속이 되고 하면 그 행동 자체가 굳어져 버리는 거죠. 행동이 굳어져서 나중에 심해지면 본인이 인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행동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혀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뇌에서 자꾸 한 번 더 읽어라, 두 번 더 읽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문장 하나를. 이런 게 강도가 엄청 세지다 보니까 점점 그 순간부터 딱, 아, 진짜 망했구나. 그냥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에 있던 책을 모두 치워버려야 할 정도로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차라리 가지 말자 학교를. 어차피 힘들게 공부도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모든 과목이 거의 F 아니면 D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에서 장학금도 못 받았고 경고 문자도 날라왔고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는 강박 사고가 시작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하지만 현수 씨는 물론 부모님도 증상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학업 성적이 뛰어나 조금 엉뚱한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냥 문득 의사 가운을 입고 짓게 됐어요. 뭔가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조금 독특하다는 걸 이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깊게 연구해보고 싶다. 이때 조금 내 증상이 병적인 증상이었다는 거를 일찍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올해 5월이 돼서야 현수 씨는 본격적인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 먹고 한 달 지나서 서서히 느껴졌는데 뭔가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들이 조금 훨씬 줄었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진 느낌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치료 6개월 차. 현수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개강하고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네요. 네. 어떠세요 좀? 이제 약 복용하면서 점점 뭐 글자나 시선에 대한 강박이 없어지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하. 그건 많이 좋아지고 처음에는 아예 보지도 못했는데 네. 물론 강박은 있지만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처음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총점이에요. 이건 총점은 아직도 좀 요 파란색 밑으로 좀 내려와야 이제 좀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고 강박증상이 조금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나 혹은 강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약에 대한 부작용만 없다면은 또 최소한 상황에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강박장애 치료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에도 쓰이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입니다. 세로토닌은 수면을 조절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신경세포 말단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은 자가 수용체를 통해 재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SSRI는 이런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해 시냅스 안의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이고 신경세포 간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강박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우리가 우울증 혹은 다른 불안장애에서 사용하는 용량보다 강박장애에서는 더 아주 많은 용량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 저용량으로 강박장애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제 용량을 올려가고 함으로써 또 혹은 다른 약과 병용 투여함으로써 환자분이 좀 더 증상 호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박장애의 여러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확인 강박입니다. 문단속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했는지 늘 불안하다는 박승민 씨.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어떤 거 확인하는 거예요? 좀 옥상문 근데 마지막엔 안 만지고 확인해가지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 직접 몸을 부딪혀 문이 잠긴 걸 확인합니다. 방에 있는 고양이가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승민 씨의 중요한 일과인데요. 일정보다 늦게 조심하고 고양이 주변에 있는 콘센트 구멍은 반드시 막아둡니다. 어떻게든 그냥 고양이들 들어가서 그냥 합선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머리로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콘센트도 인덕션도 수시로 여러 번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개털이 만약에 늘러붙은 게 있잖아요. 그럼 혹시나 뜨거워서 불 붙을 것 같아가지고 그 털에 불이 잘 붙잖아요. 그래서 약간 화재 같은 거. 콘센트는 다 뽑혀 있는지, 방마다 불은 다 껐는지, 그리고 창문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한 곳도 두 번, 세 번, 수십 번도 더 확인합니다. 1층에서 더 확인을 해도요. 또 불안하거든요. 2층 고양이가 탈출하지 않았을까 문으로 내가 잘못 확인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불안해서 다시 1층에서 3층으로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답니다. 오면 이렇게
승민 씨의 지나친 확인 강박은 가족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면요, 고양이들이나 개들이나 그런 거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긴 하죠. 그냥 말로만 괜찮다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죠. 지난 3월 군에 입대한 승민 씨. 여기 보면 군대가 3월 11일에 입대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후 승민 씨가 집을 떠나 생활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잘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족이 혹시나 사고 당해서 이거 집에 동물들이나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있지 않을까.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쓸데없다는 생각이 났는데 생각 더 나은데 자꾸 떠올랐습니다. 확인 강박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승민 씨는 극심한 긴장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이게 확인을 안 하면요 이렇게 불안해질 줄 몰랐어요. 그걸 못하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머릿속에 남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쉬기 힘들고 땀 많이 흘리고 5분 정도 잠시 숨을 잘 못 쉬었습니다. 그 상담관이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장교를 꿈꿨던 만큼 끝까지 버티고 싶었지만 승민 씨는 입대 엿새 만에 퇴소 조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퇴소 이후 승민 씨는 그동안 미뤄왔던 강박장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이런 확인이나 이런 행동들이 또 이 생각과 행동들이 혹시 강박증이나 병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나요? 강박증이라는 거는 듣긴 들었는데 뭐 좋다고 생각했죠. 뭐 치료받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고요. 치료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모님께서 그 정신과 다니면 나중에 취업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안 갔었죠. 그런 게 이제 치료를 안 받고 병원에 안 가는 큰 요인이 됐군요. 네, 강박증이 막 사회생활 못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괜히 했다가 보험도 가입 안 되고 그럴 거라고. 강박장애는 일반적으로 발병하고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여 년 전 논문 결과에 따르면 한 17년 정도 걸린다는 보고도 있고요. 발병 후 치료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초기에 증상이 생기면서 증상이 아주 심하게 생기지 않고 서서히 조금씩 이제 생겨나가면서 거의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숨기게 되고 또 감추게 되고 소화기에 생기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 병이 혹시 알려지면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불안한 생각 때문에 더 치료를 지연시키게 되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강박장애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비교적 그 당시보다는 좀 발병 후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